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확 깨워줄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다들 오셨군요. 매일같이 막 롤러코스터 타는 환율.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간단한 열쇠 하나로 그 복잡한 환율의 비밀을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들 준비되셨죠? 갑니다! 바로 이거죠. 아니, 어제는 1달러에 1,300원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1,350원이 되어 있기도 하고 뉴스만 틀면 맨날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 걸까요? 오늘 이 설명이 딱 끝나면요. 여러분은 친구한테 야, 환율이 왜 움직이는지 알아? 하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단기 환율을 이해하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환율은 수출입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은 일단 아주 잠시만 접어두세요. 대신에 달러를 뭐 주식이나 채권처럼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사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투자 자산으로 말이죠. 네, 바로 이게 자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건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짧은 기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의 투자 목적으로 외환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돈의 규모가요. 실제 물건 사고 파는 무역에 쓰이는 돈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환율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달러를 얼마나 원하느냐,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아주 강력한 분석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분석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경제학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 힘이 있죠? 맞아요. 바로 공급 곡선이랑 수요 곡선. 이 두 가지를 외환 시장에 맞게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재밌겠죠? 자, 먼저 공급부터 한번 보죠. 이 슬라이드 정말 재밌지 않아요? 공급 곡선이 그냥 수직선이에요. 쫙! 왜 그럴까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시장에 풀려있는 달러 예금이나 미국 채권 같은 달러 자산의 총량이 갑자기 늘거나 줄지 않기 때문이죠. 저기 뒤에 있는 헐크처럼 한번 정해진 양은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공급량은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제 수요 쪽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달러를 사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대 수익률. 내가 지금 이 달러 자산을 사면 나중에 유로화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이 기대감. 바로 이 기대 수익률이 달러 수요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일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만약 오늘 환율이 엄청 높아요. 한마디로 달러가 비싸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사면 나중에 먹을 게 별로 없겠다. 지금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니 당연히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요. 반대로 오늘 환율이 엄청 낮아요. 달러가 완전 박앤세일 중인 거죠. 그럼 와, 지금 사두면 나중에 대박이겠다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확 올라가니까 노도나도 사려고 덤벼들겠죠.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드디어 두 주인공이 만날 시간입니다. 우리는 저 헐크처럼 꼼짝 않는 공급 곡선과 환율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수요 곡선을 모두 얻었어요. 이제 이 둘을 한 그래프에 합쳐서 시장의 가격, 즉 균형 환율이 어떻게 딱 하고 결정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정말 흥미진진한 순간입니다. 짜잔! 바로 이 그래프가 단기 외환 시장을 설명하는 우리의 완전 정복 지도입니다. 보세요. 세로축은 환율,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이고요. 가로축은 달러 자산의 양을 나타내죠. 굳건하게 서 있는 수직의 공급 곡선,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수요 곡선이 보이시죠? 이 지도 하나만 있으면 환율의 움직임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저기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이 딱 하고 만나는 점 보이시죠? 바로 저 지점이 이스타, 즉 균형 환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에서 달러를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이 정확히 일치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항상 이 균형점을 향해 움직인답니다. 와, 바로 그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시장이 항상 저렇게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고 있진 않겠죠? 만약에 어떤 이유로 환율이 저 균형점보다 높거나 혹은 낮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시장은 이 불균형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까요? 자, 여기 A점을 한번 보세요. 환율이 균형점보다 훨씬 높은
이 A 수준에 있죠? 달러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시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이 가격엔 비싸서 못 사겠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비싼 값에 얼른 팔아야지 하는 사람만 넘쳐나는 거죠.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안 팔리는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겠죠. 결국 가격을 좀 내려서라도 팔자 하면서 환율은 스르륵 미끄러져서 다시 균형점 이스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C점을 볼까요? 이번엔 환율이 균형보다 훨씬 낮은 이 C 수준이에요. 이건 뭐 달러가 폭탄 세일 중인 거죠. 그럼 와, 이때다 싶어서 사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겠죠. 팔려는 양보다 사려는 사람이 훨씬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내가 돈 더 줄게 나한테 팔아 하면서 가격 경쟁이 붙을 거고 환율은 저절로 쭉쭉 올라가겠죠. 결국 다시 균형점 E스타로 복귀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찾아가는 능력?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일종의 정지된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시장은 매 순간 움직이는 영화와 같잖아요. 환율이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아까 단기적으로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범위는 딱 하나 남았죠.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 곡선 자체가 막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달러 수요를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이 표가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려고 몰려들겠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수요 곡선 전체가 오른쪽으로 슝 이동하고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유럽의 이자율이 오르면요. 달러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수요가 줄고 환율은 하락하겠죠. 심지어 미래의 달러 가치가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만으로도 현재의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오를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환율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배운 이 원리는요, 이 거대한 글로벌 금융세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단순해 보이는 모델이요, 사실은 주식, 채권, 부동산, 모든 금융시장의 가장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왜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은 오늘 손에 넣으신 겁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은 이제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주식시장이 왜 오르내리는지,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 왜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지, 저 멀리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모든 복잡한 현상의 배경에는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한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네, 물론 경제학이 처음엔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의 핵심 원리를 제대로 파고들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오늘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축하드려요. 이제부터 뉴스를 볼 때 환율의 움직임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